우리가 살아가면서 괴로운 이유 중 하나는 바로 부족함을 느끼기 때문일 겁니다. 그리고 이 부족함이 슬프게 다가오는 시기가 언제죠? 젊을 때보다 바로 늙을 때죠. 자,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바로 늙을수록 여러분들이 가져야 되는 것, 즉 여러분들이 없으면 나이 들수록 점점 비참해지는 것들에 대한 것을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자, 끝까지 여러분들이 잘 들어보시고 삶에 적용하신다면 그만큼 여러분들의 남은 모든 날들이 풍족하게 될 것입니다. 네, 멋지동입니다. 법구경에 보게 되면은요, 그 늙은 편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배우기를 힘쓰지 않은 채 그저 시간이 흘러가는 대로 나이만 먹게 된다면은 지혜가 없이 늙은 늙은이일 뿐 어른이 될 수는 없다라는 내용입니다. 사실 우리 주변을 돌아보게 되면은 우리가 전부 다 같이 늙어가고는 있지만은 그 중에서도 정말 나이가 들어가는 만큼 빛나는 사람이 있고, 나이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쉽게 말해 나이 값을 못한다라는 그런 행동을 하시는 분들도 있죠. 분명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빛나는 분들일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이 더 빛날 수 있는 내용으로 오늘도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나이가 들어갈수록 없으면 비참해지는 것들 중에 가장 첫 번째는 바로 할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할 일이 있어야 삶의 원동력이 생기게 되죠. 많은 사람들은 일이라고 하면은 뭔가 해야 되는 것, 그래서 필요한 것, 해야 되기 때문에 하기 싫은 것 등 이런 부정적인 것으로 생각을 하지만은 실상 인간이라는 존재에게 있어서 일이 없는 존재는 정말로 우울하고 슬프고 무기력하게 흘러가게 됩니다. 제가 일에 대한 거는 사실 앞선 영상들에서 여러 번 이야기를 드린 것 중 하나입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일에 대한 관념을 많은 사람들이 한평생 내내 부정적인 것로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리는데요. 자, 여기서 말씀드린 일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냥 일상적으로 하고 있는 그 집안일이나 일상적인 루틴으로서도 포함이 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보다는 조금 더 여러분들에게 힘이 될 수 있는 일은 여러분들 스스로가 뭔가를 창작해내는 것. 이게 경제활동이면은 당연히 제일 좋겠죠. 근데 경제활동이 아닌 경우라고 해도 내가 지금껏 해보지는 않았지만은 내가 마음만 먹으면은 적은 돈 혹은 돈이 들지 않고도 할 수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만들어 가보시면 되는 겁니다. 뭐 예를 들자면은 매일 아침 정말 친한 친구에게 내가 전날 읽었던 소중한 책의 한 구절을 매일매일 보낸다라든지, 아니면은 매일매일 내 집 앞 현관 밖을 한 번이라도 닦는다라든지, 이것을 매일 꾸준히 이어가고 쌓아가다 보면은 분명 여러분들의 그 어떤 삶이 달라지고, 그래도 내가 어떤 뭐 퇴직을 했다라든지 할 일이 사라졌다라고 해도 나라는 사람이 태어나서 죽기 전까지 꾸준히 할 일, 그리고 꾸준히 뭔가 보람된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그 자존감이 생기게 됩니다. 할 일이 없어진 사람은 바람이 빠진 풍선과도 같기 때문에 급격히 늙어버리고 노화가 진행이 되게 됩니다. 오래 산다고 다 좋은 거는 아니지만은 이왕 어차피 사는 거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건강과 행복을 책임져 줄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일이다라는 거. 여러분들의 할 일이 무엇인지 오늘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고 같이 댓글로 남겨보면서 이 멋진 공간 구독자분들끼리 서로 의견을 공유해보셔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으로 나이 들수록 없으면 비참해지는 것 두 번째는 바로 집이죠. 집. 그리고 이왕이면은 여러분들 명의로 된 집이면은 더욱 좋기는 하겠죠. 아유, 뭐 우리 자식들 하루라도 더 빨리 어떤 경제적인 부담 안 지워주려고 명의를 돌려줘 버리고 팔아버리고 그렇게 하셔도 좋지만은, 그래도 나이가 들수록 또 여러분들의 삶도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오히려 더 많은 돈이 필요할 수도 있는 겁니다. 어떤 자산으로서의 좋은 집의 개념은 돈이겠죠. 특히 우리나라는 노인 빈곤율 1등, 정말 압도적인 1등입니다. 자, 그렇게 봤을 때는 지금 우리나라 전 세대를 통해서 남녀노소 불문을 하고 누구를 서로 걱정할 때가 아닙니다. 자기 자신의 삶부터 챙겨야 되는 게 어찌 보면 가장 효율적이고 지금 급한 일이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죠.
아마 이 영상을 보고 계실지도 모르겠는데 또 저희를 통해서 그 컨설팅을 받으신 한 분도 제가 말씀드린 것을 듣고는 이제 자녀들에게 뭔가 다 나눠주려고 했다가 다시 적당한 때를 보고 나눠주기를 결심을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뭔가 자녀가 어렵다라는 이런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면은 사실 부모의 입장에서는 그걸 거절하기가 참 어렵죠. 그런 의미에서 뭐 서로 돕고 도움을 청하고 뭐 도와주고 하는 거는 또 의미가 있겠지만, 무조건적으로 나눈다라고 해서 다 도움이 되는 거는 아니다라는 것도 한번은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런 실질적인 자산으로서의 좋은 집도 가능한 한 잘 마련을 해 두시는 게 좋고, 자, 그리고 풍수적으로도 여러분들의 삶이 잘 될 수 있는 그런 집을 찾고자 노력하는 것도 정말로 중요합니다. 사실 저희에게 의뢰주시는 많은 그런 출장 컨설팅의 고객분들 대부분이 50대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항상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죠. 아, 이제는 마지막 집이다라는 생각으로, 그래서 진짜 좋은 집을 찾아야겠다는 마음으로 저에게 연락을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물론 정말로 좋습니다. 정말 내가 살 마지막 집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으로 최고의 집을 찾으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절대 욕심이 아니다라고 제가 항상 이야기를 하죠. 왜냐? 나 하나 잘 살자는 게 아니라 내가 좋은 집에 살아야 내가 건강하고 내가 하는 일이 잘 되고, 그러면서 또 주변에 가족뿐만 아니라 나눠줄 수 있는 그런 경제적인 여건, 마음의 여유가 생겨나면서 좋은 집 하나 때문에 주변의 모든 이런 사람들, 존재들이 풍족해질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집을 찾으려고 하는 그 욕심은 결국 우리 모두가 잘 되고자 하는 그런 선한 마음과도 같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아유, 나 어차피 뭐 살려 얼마 안 남았는데 늙은 몸뚱아리 대강 살다 가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루를 살든, 그리고 여러분들 나이가 젊든 많든 간에 내가 머무는 공간을 좋게 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나도 좋게 하고 남들도 좋게 할 수 있다라는 그것을 꼭 생각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나이가 들어갈수록 버리면 좋을 것을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그 첫 번째가 바로 음식에 대한 집착입니다. 우리 사람이 살아가는 삶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자고요. 하루 3끼를 먹죠. 뭐 물론 요즘은 하루 3끼 잘 안 챙겨 먹는 분들이 더 많아지긴 했습니다. 뭐 그럼 2끼를 먹는다라고 해보겠습니다. 2끼를 먹기 위해서 하는 그 노력, 이것은 음식을 단순히 짓고 준비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음식의 재료를 산다라든지 만들어진 음식을 먹기 위해서 필요한 돈, 그 돈을 구하기 위해서 한평생 계속해서 일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렇게 봤을 때는 우리가 어떤 음식에 대한 집착을 조금만 내려놓게 되면은 조금 더 어찌 보면은 효율적으로 살아갈 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특히 젊을 때보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그 소화 기능도 떨어지게 되고, 많은 음식을 뭐 섭취하려고 해도 섭취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제 많은 음식을 먹으려고 하는 것보다 건강식품 쪽에 초점을 맞추게 되는데요. 이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인 겁니다. 늙고 체력이 떨어지니까 고기를 먹어야 돼, 혹은 영양식품을 먹어야 돼 라고 우리가 보통은 다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죠. 나이 들면 소화기능이 떨어지고 음식 자체를 많이 그거를 해결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내 몸의 에너지를 더 많이 쓰게 만드는, 음식을 먹으면서도 내 몸의 그런 기운을 막히게 만드는 과한 육류 섭취라든지 과한 영양제 섭취 때문에 오히려 더 빠르게 몸이 악화될 수가 있다는 것도 생각을 해보는 거죠. 즉, 먹지 말라 이게 아니라 적당히 먹자라는 거죠. 저도 사실 그렇습니다. 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저보다 다 거의 다 아마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겠지만은, 저도 또 제 나름대로는 이제는 건강을 조금씩 생각을 하다 보니 몸에 좋은 음식이다라고 하면은 한 번쯤 더 눈길이 가곤 합니다. 이게 어찌 보면은 동물적인 본능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 본능이 나쁘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본능을 잘 우리가 활용을 해서 음식을 선택을 하고 무엇이 더 나를 건강하게 만드는 건지를 생각을 한 번쯤은 해보자라는 의미로서 이야기를 드린 거니, 어떤 지나친 그런 먹는 거에 대한 집착이 오히려 나를 더 늙게 만들 수 있다, 내 몸을 더 힘들고 더 고통스러운 날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점도 잘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자, 그리고 나이가 들어갈수록 진짜 이게 없으면은 사실 저는 정말로 비참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 죽음에 대한 생각입니다. 무슨 소린가 라고 싶으실 겁니다. 죽음에 대한 생각을 하는 게 왜 나의 삶을 더 풍족하게 만드냐라는 건데, 자,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어쨌든 사람이 살아있지 않습니까? 살아있는데 살아있기 때문에 그 죽음에 대한 것이 대부분 다 두렵고 뭔가 터부시하는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지죠. 그러다 보니 나이가 들면 들수록 어떻죠? 그 죽음에 대한 그 공포가 점점 더 크게 다가오고, 이제 자녀분들 입장에서는 이 부모님이 돌아가셨으니 그 부모님이 돌아가셔가지고 어떻게 이제 갈 곳을 정해드릴지 뭐 여러 가지 준비에 대한 것을 논의하고 싶지만은 그것을 에이 재수없어 뭐 그렇게 얘기를 하냐, 내가 죽기를 바라냐 라고 생각하면서 얘기도 못 꺼내게 하시는 분들도 분명 계실 겁니다. 그리고 당연히 젊은 분들은 뭐 죽음에 대한 생각 자체를 안 하죠. 근데 이 죽음에 대한 생각을 하는 것이 왜 좋냐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를 예를 들어서 뭐 제가 지금 책을 비유를 해보자면은, 제가 이 책을 처음 쓸 때는 참 의욕적으로 쓰긴 합니다만은, 또 책을 쓰는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끝나갈 때쯤 되면은 되게 아쉬움이 참 많이 남습니다. 그리고 그 아쉬운 마음을 중간중간 항상 가졌다면은 아마 조금 더 좋은 원고를 쓸 수 있지 않나 라는 그런 아쉬움이 남죠. 우리들 대부분은 이런 삶의 과정을 지속하는 거죠. 즉, 끝이 보이게 되면은 그때서야 뭔가 아쉬움이 남고 그때서야 뭔가 더 잘해보려는 그런 마음이 생겨나게 됩니다. 자, 그렇게 봤을 때 우리가 어떤 끝, 죽음, 마침표라는 시점이 있게 되면은 더 어찌 보면은 우리가 그 삶을 더 행복하고 효율적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죽음이라고 해서 무조건 나쁘게 볼 게 아니라 그 누구도 우리는 죽음을 맞이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 그렇게 보자면은 당연히 다가오는 거 우리가 객관적으로 딱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 시점이 언제일지는 모르나 항상 끝나가는 마음으로서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지금보다 사실 우리가 쓸데없이 집착하고 고민하고 있던 것들을 다 내려놓을 수가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로서 우리가 끝나가는 시점, 죽음에 대한 것을 한 번쯤은 고민을 해보자라는 거고, 뭐 음택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 사실 그 음택에 대한 이야기, 뭐 재수없다, 막 말하지 말라라고 해버리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뭐 집안에서 뭐 사고를 당하신다라든지 갑자기 돌아가시게 되면은 자식들 입장에서는 참 그게 당황스럽습니다. 많은 분들이 전화 주시는 내용 중에 하나가 갑자기 부모님이 이제 돌아가시게 돼가지고 갑자기 이제 사고를 당하셔서 며칠 남지 않은 상황에서 연락을 주셨다, 이런 분들도 참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하다가 뭐 묘를 쓰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그냥 남아있는 자리 중에서 대강 얼른 선택을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나쁜 자리 모시게 되고 또 자손들 다 잘 안 좋게 되는 그런 측면도 있음을 우리가 다 같이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제가 어떤 나이 들어갈수록이라고 했지만은 사실 우리 모두 다 이렇게 저물어가는 하루를 맞이하는 건 똑같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항상 오늘이 마지막이다라는 생각으로서 내 삶을 돌아보게 된다면은 여러분들이 훨씬 더 삶에 있어서 자유로워지고, 불만이었던 것들보다는 행복한 것들, 그리고 오히려 내가 잘하지 못해서 아쉬웠던 것들이 마음속에서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그것들을 떠올리면서 여러분들의 오늘 하루, 그리고 정말 감사하게도 주어지게 될 여러분들의 내일을 생각을 하게 된다면은 분명 여러분들 지난 그런 시간들보다 이 영상을 본 이후의 시점을 통해서 더 행복하고 편안해질 수가 있을 겁니다. 모두 다 우리는 풍족함을 바라고 있고, 그리고 우리는 모두 다 풍족하게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순간 마음을 바꾸고 그렇게 행복하기로 마음 먹는다면 분명 그렇게 될 것이니 여러분들의 삶을 지혜로운 마음으로 잘 채워 나가시길 바랍니다. 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의미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